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개념은 말 그대로 근육량이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근감소증이 여러 의학 분야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같은 각종 대사성 질환과 근감소증의 연관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고요. 낙상 같은 사고와 신체 기능 감소를 유발하는 큰 요인으로 근감소증을 점차 주목하고 있죠. 무릎 관절염에서도 요즘 들어 근감소증이 위험인자로 거론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의 경우엔 근감소증에 더불어 비만이 같이 있는 경우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점차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감소증과 비만이 같이 있는 상태를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은 근감소성 비만을 특히 경계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엔 근감소성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감소성 비만의 진단 기준부터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비만의 기준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는 BMI라고 하는 수치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BMI는 바디 매스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단위는 체중은 킬로그램, 키는 미터를 쓰시면 되죠. 동양인의 경우엔 BMI가 23에서 25 사이면 과체중, 25 이상부터는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은 아직 확실히 통일되진 않았습니다. 절대적 근육량을 키의 제곱과 비교하는 방법, 근육의 힘까지 측정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세계 학계에서 이를 통일해서 명확하게 일원화시키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 단계까진 오진 않았어요. 단 근감소증이 워낙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최근 점차 많은 의료기관에서 근감소증 진단 기구들을 도입하며 그 진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감소증의 진단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근감소성 비만으로 진단받은 분은 이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답은 사실 누구나 알고는 계십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 이거죠. 하지만 근감소성 비만은 명확하게 교정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두 가지 범주로 나뉘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입니다. 먼저 식이요법, 즉 식사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부터 이야기해보죠. 식이요법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섭취하는 열량을 줄이고 두 번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자 이거죠. 그럼 일단 섭취하는 열량은 얼마나 줄여야 될까요? 답은 하루 500에서 1000kcal를 덜 섭취하는 겁니다. 뭔가 목표가 명확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500에서 1000kcal를 덜 섭취하려면 뭘 얼만큼 덜 먹어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의 주식인 흰 쌀밥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밥 한 공기가 평균 약 2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밥 한 공기는 대략 300kcal 정도의 열량입니다. 하루 3끼를 흰 쌀밥을 드신다 쳤다면 쌀밥에서 얻는 열량만 900kcal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한 번에 먹는 흰 쌀밥의 양을 반으로 줄였을 땐 거기서만 이미 400kcal 정도 열량을 줄이게 됩니다. 물론 식사하실 때 쌀밥 식사량을 줄인다면 각종 반찬, 국 같은 다른 음식의 섭취량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합하면 하루 700에서 800kcal 정도 덜 섭취할 수 있다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쌀밥 드시는 양을 반으로 줄였을 때를 가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갑자기 쌀밥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쌀밥 섭취량을 평소보다 딱 3분의 1만 줄여본다 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다른 반찬 섭취 감소 효과까지 따진다면 하루 약 500kcal 정도 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실 때 오히려 다른 군것질을 늘린다면 당연히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요법의 두 번째 목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라 였죠.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몸의 근육량도 감소하는 추세로 갑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이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따라서 최대한 근육량을 보존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감소성 비만 환자분의 하루 단백질 섭취 기준은 이렇습니다.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만약 60kg이라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60g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산이 쉽죠? 그럼 과연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어야 단백질 섭취량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뉩니다. 일단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이 제일 유명하죠. 닭가슴살 100g당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 역시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소 등심의 경우 100g당 21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계란 역시 고단백 음식으로 유명하죠. 계란 한 알에는 보통 7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콜레스테롤이나 포화 지방산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식물성 고단백 식품은 대두, 호박씨, 땅콩, 아몬드 같은 콩 및 견과류인데요. 대두 같은 경우 100g당 34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호박씨 역시 100g당 29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두부는 100g당 8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어요. 정리하자면 하루 쌀밥 식사량을 3분의 1 이상 줄이고 단백질 섭취도 늘려야 되는데 체중 1kg당 단백질 1g으로 섭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근감소성 비만의 두 번째 해결책인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일단 운동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비만과 근감소증을 둘 다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저항성 근력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같은 운동이죠. 예상하셨겠지만 유산소 운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체중 감량입니다. 비만 치료의 핵심적인 운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근육량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환자분들에게 12주간 적극적인 자전거 운동을 시켜봤더니 이 자전거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다리 근육, 대퇴사두근이 의미있게 발달하더라 라고 발표한 바 있죠. 그렇다면 근감소성 비만 환자분들은 유산소 운동만 해도 된다는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많이 얻기 위해선 지금부터 말씀드릴 저항성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감소성 비만에서는 체중 감량과 더불어 근육량 저하, 그리고 근육 기능 저하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최고의 해결책, 바로 저항성 근력 운동이죠. 저항성 근력 운동은 아령 같은 역기 운동,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우리 몸을 이용한 근력 운동, 또 흔히 헬스장에서 보실 수 있는 근력 단련 기구를 이용한 운동, 이 모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연구에서는 저항성 근력 운동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근감소성 비만 치료 중 하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유산소 운동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를 얻으면서도 근육량을 보존하는 효과가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사 체중 감량으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에는 근육의 힘, 즉 근력은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근육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셨다면 근육의 효율,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근육 발달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주로 어떤 운동을 가장 추천합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 주시는데요. 이에 대해선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최고의 운동 딱 하나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보다는 환자분 개개인의 취향, 환경에 따라 본인이 가장 선호하고 접근성이 좋은 운동을 선택하시되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운동 정리하자면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저항성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본인이 가장 선호하고 접근하기 쉬운 운동으로 편하게 선정하시되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간추려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년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관절염의 치료에 있어 요즘 들어 주목받는 개념인 근감소성 비만에 대해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